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지수가 오늘은 좀 코스피가 좀 강하게 끝났죠. 그죠? 그래서 그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낙폭과대를 이제 많이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로보테마주 좀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에 로보테마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장중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약간 밀리긴 했지만 시간에서도 또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로봇 관련주라고도 해도 되고 아니면 휴머노이드 테마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 발표하고 기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증시 흐름이 요렇게 좀 보여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일단 오늘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면은 1.3% 상승 마감을 했는데 11월 초에 있었던 고 4,000포인트 이상, 4,000 정확히 4,100포인트 이상이니까 거의 전고점 거의 회복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0.3%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여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최근에 특별하게 호재가 없어요. 네, 특별하게 호재가 없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서오세요. 네. 여기 보시면 12월 달 들어서 계속 올라옵니다. 12월 1일 날 좀 빠졌지 그죠? 네. 계속 올라가요. 그죠? 네. 11월 중순 이후에는 맨날 파란색만 보다가 요즘엔 또 빨간색만 보여지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도 요즘에 그렇게 안 올라가요. 네. 최근 12월 달 들어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12월 달 들어서 나스닥 올라간 것보다 아마 코스피 지수 올라온 게 더 셀 거예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약하죠. 약세 흐름이에요. 그리고 대만이 조금 비슷해 우리랑 그나마. 근데 중국 이거 돌죠. 항생지수 여기 홍콩 마찬가지고. 인도도 안 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강해요. 왜 그러냐 이거지, 그죠? 네. 누차 설명을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강한 편인데 오늘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종목들 이제 올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늘 6% 올랐거든요. 장중에 6%. 그 아침에는 하락 나오다가 마이너스 2%까지 빠지다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쭉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지수는 뭐냐면요. 지수 올리는 종목들이 뭐냐. 어떤 주도주가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앞에 10월 달까지 10월, 11월 초까지 지수를 급등시켰던 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등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 그 다음에 현 기관들 매매하는 거 보면은 지수를 그렇게 하락시키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알아서 자기들이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확히 맞는 거예요. 네.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가 신고가 나는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신고가 나기도 그렇잖아 지금. 그죠? 지수가 바닥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삼성전자가 악고점이 11만 2천 원인데 오늘 11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근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리질 못해요. 왜? 미국의 반도체주들도 다 하락하고 있고 일본 그쪽에는 반도체주들도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삼성전자만 혼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신고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혼자 신고가 돌파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쨌거나 전고점 근처에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못 올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게 반등이 덜 나온 게 SK 하이닉스거든요. 이걸 오늘 올리더라고. 21선 밑에 있다고 21선 위로 뚫고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좀 샀어요. 참고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 이런 거 5% 올리죠? 이거 뭐예요? 반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4% 뭐예요? 반등이잖아요. 낙폭에 따른 반등.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이제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마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 많이 갈 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이 많이 오른 거지. 이건 반등이 아니다. 현대로템도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시장에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기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왜 자꾸 나쁘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면 정말 그분들의 말처럼 방산주하고 조선주 앞으로도 계속 갈 거면 앞으로 뭐 시간 좀 걸리면 좀 가겠죠. 조금 다 받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주도주가 아니에요. 왜? 나쁘겠다는 반등이 맞다고. 왜? 왜일까요? 조선주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 한두 개만 오르잖아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주 다 올랐나요?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만 유독 많이 올른 거예요 지금. 방산주 중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만 좀 강하게 올른 거예요. 조선주 쪽에서도 하나오션만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반등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현대차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수를 올린 거예요. 오늘 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대형주 그냥 몇 개 올리면서 지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 네,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이렇게 계속 해드렸던 얘기는 지수 급락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셔라. 지수가 급락 나오는 게 더 걱정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갑자기 또 4,500, 5,000을 뚫고 가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잘 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을 뿜을 때 돈 많이 버셨어요? 오히려 손실 나셨을걸요? 왜? 중소형주 하락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때문에. 예, 지수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그때 얘기 드렸던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급등했다가 한번 누르고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좀 더 나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다른 나라 증시를 보면은 신고가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까 뭐 다우지수랑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네, 금이 지금 10월 중순에 고점을 찍어놓고 지금 쭉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빠질 때 왜 빠졌냐면 거기 다음에 하고 쭉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많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금이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졌다 갈 거냐 이거를 잘 봐야 돼. 이때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랬고 금을 봐라. 코스피 지수가 가네 마네 걱정하지 말고 금을 봐라. 금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가 보기엔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금을 보면서 전체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건 못 속이거든. 그러니까 금을 보세요. 상세 설명 여기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무방에서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금을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2차전지 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알테오젠이 크게 빠졌잖아요. 오늘은 조금 뭐 상승을 실패하긴 했는데 3% 이제 상승 출발하더니 끝날 때는 거의 뭐 내려와 보합에서 끝났죠, 그죠? 이거 이후로 바이오주들이 약간 냉각돼 있어요. 금요일 한 대 맞고 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코스피로 이사 가기로 주주총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대요. 코스피로 이사 간대요. 옛날에 셀트리온처럼 그리고 그 LNF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사 간다고 그러네 지금. 코스닥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사 간대요.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얘가 시가총액 1위죠. 그러니까 정규 1등이 얘가. 정규 1등이었는데 정규 1등이 이 학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니 옆에 학교로 전학 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 정규 2등하고 3등이 좋죠.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 1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는데 걔가 옆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좋겠죠? 정규 2등이 누구예요? 에코프로비예요. 이게 오늘 8%. 3등이 에코프로거든요.
21%. 여기 또 치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간 거예요, 이거. 2차 전지. 얘네들이 뽑으니까 2차 전지가 다 날랐겠죠, 그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100개 이상 상승했어요. 2차 전지로 분류되는 테마주들이 100개 이상 올랐다고. 뭐 제이스텍 이런 거 다 쭉 보여드릴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성하이텍, 뭐 첨보, 캠트로스, 코스모신 소재, 메이프로, 좀 보세요. 피노, 포스코 퓨처엠, 뭐 나노신 소재, LNF, 뭐 윤성 FNC, LG 엔솔, 뭐 사마 알루미늄, 코스모와 에코프로 버틱, 뭐 등등등 쭉 이렇게 급등했다. 근데 신고가 나는 거는 별로 없죠. 다 이렇잖아. 신고가 나는 거 없어. 그냥 가? 우리도 2차 전지인데 좀 가? 같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잖아요. 11월 초에 기존 주도주 SK 하이닉스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이제 대형주들 다 고점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가요? 품절주, 스펙주, 우선주 이런 게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테마주 중에 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것만 살짝 가고 부동산 개발 관련된 거, 그런 거하고 다른 게 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형주는 반등이나 좀 나오고 기관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들도 외국인하고 기관도 수익 내야 되니까 그쪽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서는 2차 전지. 2차 전지 리튬 가격이 더 이상 오른 게 없거든요. 저번에 그 2차 전지 올릴 걔네들 뭐라 그랬어요? 국제 리튬, 그러니까 그 중국의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와서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 올라가지도 않아 더 이상. 그냥 가는 거. 이게 뭐냐면 뭐라고요? 네. 갈 게 없으니까 잠깐 그냥 간식으로 가네. 간식으로. 간식으로. 아셨죠? 간식이라. 이쪽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로봇 테마주 얘기해 볼까요?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제대로 좀 갔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뭐가 이게 있냐면 그런 금요일에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나라 테마주인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면 안 가. 대표적인 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 얘기하면 테마주가 가고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면 안 가요? 정치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늘 하는 얘기지만 1번 찍으신 일찍분들 기분 안 좋아. 왜? 진실을 얘기하니까 까는 것처럼 들리거든. 그러면 2번 찍으신 이찍분들은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니요.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막상 듣고 나면 힘들어. 왜? 나라 걱정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해가 딱 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다. 공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다른 쪽으로 각도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마요. 요즘에는 더 많은 걸 알면 힘들더라고요. 전 힘들어요. 왜?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도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근데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느껴요. 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욕심이든 뭐든 뭐 남을 이간질하려고 하든 뭐든 막 하려는 거 딱 보면 보여요. 네, 보여.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모르면 그죠? 네, 안 힘든데 알고서 보니까 힘들거든요. 주식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파고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뉴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뭐냐 원전 테마주로 보면 되게 쉬운데 원전 테마주.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원전 얘기를 할 때는 원전 테마주가 안 갔어요. 안 움직여. 꿈쩍도 안 해. 그렇게 언론에서 막 찬양하듯이 기사를 쓰는데 하나도 안 가.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 돈 받은 걸로 투자한다고 해요. 돈 받은 걸로 돈 받았다기보다 거의 뜯은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미국 원전 있는데 쓴다고 하니까 올라가더라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하면 가. 요즘에 그래요.
제가 2차 전지 왜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 트럼프가 이거 사기라 그랬거든. 2차 전지가 사기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가 사기라 그랬거든.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가 사기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장기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국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두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이제 그냥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 우리나라,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를 확대하잖아요. 그럼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요. 다들 동의하시죠, 그죠? 네.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그 끝에 가보면 다 중국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태양광, 풍력, 부품 뭐 다 장악했잖아, 얘네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풍력 장비도 부품은 거의 다 중국산이래요. 응? 다 그 중국으로 가는 돈이라니까. 전기차? 중국이 제일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 그럼 트럼프가 중국 때려잡는다고 맨날 난리치고 있는데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를 확대한다고요? 미쳤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지. 신재생 하지마. 이거 사기야.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은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생각이 다르고 뭐 각고를 떠나서 트럼프가 그걸 허락하겠냐고.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기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쪽 관련된 업종을 키워주겠냐고요. 절대 안 하지.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왜 2차 전지의 미래가 밝다고 하는 거죠? 왜 전기차의 미래가 밝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잠깐 재미를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안 가니까 갈 게 없으니까 얘네들 가는 건 맞거든요. 이제 물린 사람들이 좀 물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뭐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막 아니에요, 전기차는 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 전 세계 가장 부자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허락하겠냐고. 그 유럽도 지금 뭐예요? 그 좌파들이 유럽 좌파들 그 정권 잡아가지고 막 신재생 에너지 막 펼치고 막 녹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기세 엄청 올려놨잖아. 거기 전기료. 거기도 막 그 좌파들 정권 권력 잃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도 야 이건 아니다, 우리 원전 늘리자 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도.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원전을 얼마나 많이 늘리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만 지금 거꾸로 가. 전 세계에서. 응? 전 세계에서. 왜 그러겠어? 근데 중국도 미친듯이 원전 져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원전을 줘요? 그러니까 답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전 쪽은 긍정적인데 전기차 이쪽은 아니에요. 아니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차 관련되거나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폭등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고유가 시대일 때 폭등을 한다고. 고유가. 유가가 높을 때. 지금 고유가예요, 저유가예요? 고유가래.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막 기름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막 경유와 휘발유 1리터에 막 1,300원, 1,400원인데 지금 1,700원, 1,800원 한다고. 죄송한데 뭐 환율 때문이고. 네. 그럼 환율 때문이고,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환율이 지금 역대 최고급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원달러 기름값은 죄가 없어. 60달러예요. 뭐 저유가예요, 지금. 트럼프가 유가를 더 떨고 났어, 지금. 50달러, 60달러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얼마나 낮은 건데, 지금. 네? 그러니까 저유가 시대인데 무슨 신재생 에너지 이게 가요. 신재생 에너지를 언제 썼어요? 유가가 기름값 비쌀 때. 비싸게 저기 기름을 사서 쓰느니 우리 태양광 풍력을 키워서 돌립시다. 이러면 이게 먹히는데, 예? 그게 먹힐 텐데 저유가 시대인데 무슨 신재생 이거 하냐고. 응? 그래도 우리는 지금 좌파 정권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겠냐고. 이게 특정 테마주가 잘 가려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붐이 일어나야 돼요. 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관련주가 많이 갔거든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4차 산업, 그다음 사물인터넷 테마주 이런 거 많이 갔다고. 왜?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했거든요.
수소차 많이 갔죠.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막 그런 거 개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에도 막 그 수소차 막 그런 회사들 막 그 저기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붐이 이를 때 그때 가는 테마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가는 거지. 전 세계에서는 신재생이 아니라 다시 이제 화력 발전소하고 원전 돌리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신재생이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맨날 유튜브나 뭐 어디 뉴스나 뭐 그 글 같은 거 보면은 신재생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시고 전 세계 트렌드를 보라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써서 산업 분석한 거 보면 잘해놓은 거 많아요. 그러나 네, 전 세계 흐름을 보시라고. 아니지. 중국 잘 되게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죠? 네.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기사는 안 보여드릴게요. 근데 미국이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뭐예요? 제일 우선순위로 때려잡아야 될 게 중국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중국을 압박하는데 모든 국가들은 동참해야 된다.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기사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왜? 기자가 뭐라 써놨는 줄 아세요? 네. 중국에 대한 그거를 완화했대요. 미친 것 같아. 자, 동맹국들아, 동맹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자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때려잡자. 그러고 있는데 그 기자는 아니래. 중국한테 중국한테 조치를 완화시켜줬대. 그러니까 모르겠어. 화교인가? 조선족인가? 모르겠어. 요즘에 신문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로봇 관련주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미국 정부가 뭘 하는지 잘 보란 얘기예요. 트럼프에 비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트럼프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 사람이 전 세계 강대국인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된다니까. 근데 최근에 뭐라 그랬어요? 로봇 사업 키운다 그랬잖아. 로봇.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또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로봇 관련주가 가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게 뭐냐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 그러니까 앞에서 로봇 관련주가 이제 가을에 한번 갔잖아요, 그죠? 그때 급등했다가 또 가는 게 있고 쉬었다가 또 가는 게 있고 그냥 그대로 쉬어버리는 게 있고 그때 못 갔던 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에요. 앞에서 많이 갔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얘기 나오면 또 가는 게 있고 이거는 수가 적겠죠. 그 다음은 뭐예요? 앞에서는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확 내려왔다가 살짝 이렇게 이런 애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는 별로 못 갔다가 지금 가는 게 있고 그리고 네 번째도 있어요. 10월 11월 달에 투매 나와가지고 갈 준비 다 해놨었는데 떨어졌다가 지금 막 따라 붙는 애들도 있고 그럼 뭐 사셔야 되겠어요? 1, 2, 3, 4 중에 뭐 사셔야 되겠냐? 3번이나 4번 사야지 뭐. 왜냐면 1번은 사면 안 돼요. 왜? 두 번째 상승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물리면 진짜 아파요. 사자마자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 걸려들죠? 그러면 죽어요. 왜? 여기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다 떨어져야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면 안 되지. 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떨어질 때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쏜다고요. 탈출하려고 매도한다고. 그럼 매물대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지. 3번이나 4번 사는 거죠. 촉이 좀 빠르다. 눈치 좀 있다. 인생 살면서 눈치 좀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그러시면 3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죠. 근데 달리는 말은 커녕 그냥 서 있는 말도 보고 있으면 무서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달리는 말이 어떻게 올라타? 미쳤어요? 뭐 스턴트맨도 아니고. 스턴트맨도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부담스럽고 서 있는 말에 올라타고 싶다. 그러면 이제 4번 그냥 선택하는 거죠. 누굴 믿고? 트럼프를 믿고. 트럼프가 로봇을 빨리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속. 네. 그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네, 종목을 볼게요. 오늘 많이 올라간 것 중에 SP 시스템스. 이건 뭐예요? 1, 2, 3, 4 중에 뭐예요? 3번이지. 앞에서는 조금밖에 못 갔어. 또 가려고 했는데 대용주만 날아다니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그때 개별주 폭락 나와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오늘 20% 이상 급등했죠. 상한가 직전까지 가다 내려왔고 SBB텍 이것도 앞에서 많이 못 갔어요. 가고 싶어 막 그랬는데 못 가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냐 뭐 조금 올라갔냐 이거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면
급등하기 전 가격이랑 현재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돼요. 이 퍼센테이지가 있거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몇 퍼센트면 많이 갔고 어떻게 되면 덜 갔는지. 있어요. 계산이 되게 간단해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든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상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확인해 보고 대충 요만큼 딱 계산하면 나와요. 얘 많이 갔어요. 물론 이제 오버슈팅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은 많이 간 거예요. DIC 말할 것도 말 다 했지. 남들 힘들어할 때 치고 나갔어요. 이런 거 사시면 큰일 나요. 더 갈 수는 있어요. 끝난 건 아닌데 물리면 많이 아프다니까. 우린 PTS N자형이죠. 앞에서도 꽤 갔는데 눌렀다가 또 가는 거예요. SPG 앞에서는 살짝 들어만 놓고 들었다 놓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꽤 많이 갔죠, 그죠?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뭐 로봇, 뭐 산업용 로봇도 되고 AI 로봇도 되고 신성 델타테크 괜히 저기 뭐야 11월달에 개별주로 투매 나올 때 덩달아 빠지면서 52주 신저가 났다가 치고 나가는 애. 이건 뭐야? 4번 스타일. 얘 지금 사도 되냐? 아니요. 지금은 좀 그래. 왜? 거래가 많은 매물대 걸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서 바로 갈 가능성은 한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다 내려오든지 아니면 살짝 누르고 돌린다. 그럼 눌림목을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이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KNR 시스템. 요런 거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얘기하지. 이건 지금 사는 게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조정이 시작됐잖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조정이 시작됐잖아. 아, 얘는 아예 대놓고 여기가 한 6,000원대예요. 여기서부터 하면 7,000원. 딱 7,000원이거든요. 여기 얼마? 35,000원. 그럼 몇 배 올라온 거예요? 5배 올라왔네? 5개월 만에 5배 올랐어요. 5배 올라오고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눌렀다가 살짝 반등 나왔어. 그럼 뭐예요?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조정이 시작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보통 조정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5배씩 올라온 종목은 조정이 시작되면은 5배씩 올랐잖아요. 조정이 시작됐다 그러면 기본 6개월에서 1년 잡으시면 돼요. 조정이 끝나는데. 그리고 5배는 올라왔기 때문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아예 그냥 정보적 회복이 안 되고 아예 밑에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응? 현대모백스. 이거 말고 살 게 많다는 얘기지. 현대모백스. 조정 중. 조정 중이긴 한데 아까 누구야? 걔보단 나아요. 좀 전에 봤던 KNR 시스템보다. 왜? 조정받은 지가 이제 2달째인데 달수는 3개월째입니다. 10월부터 받았으니까.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돈이 자꾸 보여. 이런 거는 지켜봐야 돼요. 뭐지 이거? 이거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좀 기믹이 좀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근데 KNR 시스템은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죠. 올릴 때하고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요. 두 개 중에 뭐가 좋아요? 현대모백스. 그래 현대모백스 사실 거예요? 아니요. 둘 중에 비교하자면 이게 낫다고. 네. 클로버. 얘는 긴가민가 한 거죠. 뭐야 신고가 내려고 하는 건가? 아닌가? 그럴 때는 여기 대비 얼마 올랐는지 잘 보면 돼. 15,000원 대충 16,000원 여기 5만원이거든요. 몇 배 올라온 거야? 3배. 상한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3배는 올라왔다?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래가 들어와서 올리려고는 하는데 만약 돌파 못하죠? 그러면 이리로 갑니다. 신고가 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안 나면은 크게 물립니다. 네, 크게 물립니다. T 로보틱스 이런 건 앞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뭐 상한가 나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그죠?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거. 왜? 대량 거래 터진 데가 여기인데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여기 매물대가 엄청 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강력한 호재가 아니면은 뚫고 올라오는 게 조금 애매해요. 화이트 솔루션 얘는 이미 너무 나갔다. 그죠? 이미 많이 갔죠. 이미 많이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꼬점 5,000원까지 찍었는데 그죠?
이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와. 상한가는 없는데 많이 가지. 끝난 건 아니고. 근데 저 같으면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렌시스. 패스. 왜 패스했을까요? 여기 오늘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왜 패스했을까? 그죠? 회사가 나빠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 TXR 로보틱스 이런 거요. 얘도 패스. 사면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11,000원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5만 찍고 5만 1,000원 찍었으니까 4배 이상 올라온 거예요. 거의 5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무료 추천을 안 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료 추천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이겁니다. 사면 이걸 되게 좋아요. 이거 추천하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SP 시스템스, 뭐 SBB 테크 이거 지금 15개 정도 종목 얘기한 거 같거든요. 대충. 근데 그 중에서 15개 다 추천했다 한꺼번에.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얘기 치면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사요. 사면을. 개미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왠 줄 아세요? 심리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3배 급등했거든요. 근데 딱 한 달 쉬고 딱 한 달 쉬고 상한가 치면서 또 올라가거든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식은 이렇게 N자형으로 가는 거다. 앞에서 올라간 것만큼 다시 또 간다. 이 말 끝나기는 무섭게가 아니라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요. 왜? 이만큼 갔다가 다시 가는데 아직 이만큼밖에 안 갔거든. 이만큼 가야 되는데. 그럼 막 미친 듯이 사요. 막 거래 뭐 활발하죠. 평상시 같은 거 4만원짜리 주식 사지도 않을 텐데 뭐 지금 얼마 거래가 잘 되겠어. 그죠? 4만 7천원짜리 주식이 오늘 무려 100만 주가 넘었거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살 겁니다. 이거.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아 보시라고. 앞에 거래량보다 지금 훨씬 적다고. 목표가 없어. 그런 거 거래 터질 때까지 가지고 와! 이러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 도올 김용옥처럼 반말 섞어가지고 막 아! 이러면서 이제 센 척하면서 얘기하면은 그죠? 뭐 사람도 미친 듯 사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 물리는 거지 이제. 이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추천하네요. 그 다음에 휴림너브. 이런 거는 이제 피하시는 게 맞겠죠? 왜? 직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매물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그래서 지금 매물대 밑에 깔려갖고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거래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오든 그냥 여기서 내려가든 둘 중 하나예요. 대신에 이제 호재 나오거나 뭐 수급이 호재는 없어도 수급이 너무 좋아서 그냥 뚫고 올라가면은 가능해요. 정말 강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공부 평상시에 지지리도 안 했던 애가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이에요. 영어 시험인데 자기가 아는 단어만 다 나온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100점 맞았어. 평상시에 80점 맞는 애가 100점 맞았어.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죠. 근데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옛날에 그걸 한번 봤거든요. 딱 한 번 봤어. 네. 근데 그럴 때도 있더라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마찬가지예요.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강한 줄 아세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어디일까요? 여기일까요?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이게 매물대. 부딪혔잖아 벌써.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건 똑같아요. 여기에서 바로 떨어지느냐, 한번 상승 시도하다가 떨어지느냐, 그 차이. 그래서 만약에 물타기를 여기서 했다.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 언제 팔아내야 되느냐? 매물대 아래에 여기서부터 팔아내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은 사람이 욕심을 내요. 어떻게? 물렸어요. 사서 여기 10,000원에 사서 물렸는데 7,000원까지 마이너스 30% 손실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잘 해가지고 여기 9,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수익이죠. 왜? 여기서 산 거는 현재 10% 손실이고 여기서 산 거는 20% 수익이잖아. 그러면 20% 빼기 10% 마이너스 10% 하면 10% 수익이잖아요. 남잖아.
근데 개미들이 물타기를 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도 그 어려운 걸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안 팝니다. 왜? 안 팔아요. 진짜 안 팔아요. 왜 안 파는 줄 아세요? 정고점까지 가지고 가고 싶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정고점까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네. 환장합니다. 여기서 또 욕심을 내. 물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네?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익 난 거, 물타기 성공한 거 다 반납하고 또 끌려 내려가. 네. 그럼 또 이제 조용필 씨의 또 1,500,000, 500년인가? 뭐, 그거 틀어놓고 또 울어야지 또. 한마는 이 세상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로봇 관련주가 지금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잘 사시라고.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패스. 응? 얘도 패스. 좋은 거 많은데 얘도 패스. 눈치채셨어요? 네. 이게 애매하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아주 좋은 게 많다고. 많아요. 억수로 많아. 근데 다 이런 데 가서 지금 막 매달려 있는 거라. 한라캐스트. 무서워 죽겠어 진짜. 네. 다 이런 거 산다고. 아니면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거 사면인가 뭐 이런 다 이런 거 사요. 왜? 거래가 잘 되거든. 유튜브 가보면 설명 많이 해주거든. 응? 조심해서 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 그 얘기하는 거 사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얘기 나온 거 잘 사시란 얘기예요. 외신을 꼭 보셔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는 100% 믿지 마시고. 지금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특히 대통령실 3실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관련된 테마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아세요? 대통령 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차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대통령실 비서실장, 실장 3명 있잖아요. 3명 나와서 뭐 뭐라 얘기했어요. 김용범, 뭐 강훈식, 뭐 이성락. 하나도 안 가. 하나도 안 간다고. 근데 미국에서 건너온 얘기로는 바로 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농담입니다만 미국에 51번째 주된 것 같다고. 미국에서 얘기 나온 건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갖고 있는 여유의 돈, 여윳돈을 가지고 지금 재테크를 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니까 정치적인 거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돈 흘러가는 것만 잘 보세요. 돈 좀 버시고. 아셨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저는 주식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건 있어야 된다고요. 뭐 좌파를 지지하든 우파를 지지하든 중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 좌파든 우파든 지지하시라니까. 네. 해야 돼요. 정치적인 색깔 떼야지. 중도라고 말하면서 좌파 편을 들거나 중도라고 말하면서 우파 편을 드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식할 때는 있잖아요. 돈의 흐름을 냉정하게 보시라고. 냉정하게. 좌파건 우파건 뭐 닥치는 대로 돈 벌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본인의 정치 색깔은 갖되 그래야지 정치를 관심 갖고 볼 거 아니야. 그래야지 경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주식을 할 때 냉정하게 딱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분이 그런 명언 남기셨잖아요. 명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워렌 버핏보다 저 그분이 더 좋더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근데 그분이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해요. 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네. 명언 아닙니까?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네. 대부분은 아까 제가 이 비유를 드렸지만 물타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조금 더 벌겠다고 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돈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한테 끌려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난리를 지기는 거. 제가 한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는 뭐냐? 지수 걱정하지 마라. 응? 그죠?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뭘 봐라? 미국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잘 보셔라. 왜? 테마주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인다. 그리고 오늘 뭐 저기 뭐야 아까 SK하이닉스 왜 올랐는지 얘기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대형주 더 가든지 말든지 이제 그쪽에서 큰 돈은 빠졌다니까. 어디로 가요? 코스닥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외신이 아니라 우리나라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뭐냐 이겁니다. 그 우리나라 정부하고 우리 정부랑 우리나라랑 기업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랑 그 기업들 앞으로 비전 선포하는 거 있죠. 내년에 뭐 갖고 먹고 살 건지, 어디에 투자 많이 할 건지, 그거 무슨 뉴스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나올 거예요, 이제 얘기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보통 나오거든요. 보통 지금부터 한 열흘 안에 나와요. 통상 그래. 이번에 약간 바뀔 수도 있는데 통상 그렇다고. 그리고 국회 예산안도 좀 통과됐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얘기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돈이 진짜로 들어가니까. 제가 그 대통령 그 실장들 제가 왜 비판했는 줄 아세요? 걔네들은 말만 어쩌고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해서 사실 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하나도 안 먹혀. 거짓말도 많고요. 대놓고 얘기들이 거짓말도 많어. 근데 그 말만 하고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발표하는 거 돈이 실제로 별로 들어갈 거거든요. 테마주가 가야 한가? 갈 수밖에 없죠. 돈이 들어가니까 진짜거든.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 갖고 보셔야 돼. 아셨죠? 네. 자, 오늘 시간도 또 오버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도움 좀 많이 되셨고 이해되셨으면은 유튜브 쪽에는 그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당분간 요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전 너무 안 해가지고 요거도 먹어.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내용 오늘 방송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뭐 지인분들한테도 좀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매집을 잘 해놓으시면 수익 내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믿고 한번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봇 관련주도 잘 관심 갖고 보시고.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